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1.5% 인상이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5%를 쭉 유지하다가 이제 21년 8월에 0.75로 0.25bp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제 1% 11월 달에 올렸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올렸고, 한 달 쉬었다가 이제 4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0.5%에서 이제 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 금리 이자율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메리트가 이 위험 투자 자산인 이 주식시장이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봤을 때 현재 주가 위치는 사실은 많이 바닥으로 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건 그 기준금리를 놓고 보면은 역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랐을 때는 항상 주가는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선반영이 됩니다. 선반영.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 확실시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위기감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고 채권금리 자체도 변동폭이 상당히 심해지죠. 그래서 지금 같이 수익률 차이가 장기 채권 금리랑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는 것이 이제 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역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일어난 이후에 언제부터 이 그 경기가 둔화가 되느냐, 뭐 6개월 만에 둔화가 될 때도 있고 1년 만에 둔화가 될 때도 있고 뭐 2년 뒤에 둔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둔화가 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이건 맞고, 당장 확실한 거는 그 단기간에 그게 바로 경기 둔화로 보여주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한 어떤 사실들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된 것에 대한 오늘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무덤덤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주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고, 그런 이슈가 지금 미증시랑 한국 증시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의아할 정도의 그런 반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2%, 3%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들은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다만 퍼포먼스가 오버슈팅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멀티플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어,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은 언젠가는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과 그런 종목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되면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테마주를 가거나 실적이 어정쩡한 주식을 가거나 예전처럼 막 대충 사가지고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 그 우상향의 주체는 코스피일 수도 있고 코스닥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건전한 종목들이 코스닥 50 종목에 편입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미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안 좋은 종목들은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반영된 지금의 위치가 한 950포인트, 코스닥으로 95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나 라는 것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은 데다가 과거에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옛날 산업시대의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엄청난 투자 자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 설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지 않고,
고정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또 그만한 또 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으로 좀 더 기우는 성향이 있고, 부채 비율은 최악의 상태를 이룰 것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다.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예전에 높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 내년에 높아질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악재 해소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나는 아니다, 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도 뭐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방식, 이 생각대로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아마 미국에서 이제 0.5bp 정도 50bp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상과 시나리오를 세울 것이고, 거기서 50bp가 올라가면은 악재 반영, 안 올라가면은 이제 호재, 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한 그 외줄타기를 걸으면서 또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금리가 올려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